반갑습니다. 강실입니다. 새해 첫 번째 문을 여는 달에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천기념사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다 얼어붙고 바람 쌩쌩 불고 추운데 그것도 이 저녁 주무실 시간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계시는 선배님 늘 응원해 주시고 와 계시고요. 또 이제 원영회 또 잔정 박사님, 이상윤 고문님, 또 원래 또 신춘 이관왕 하신 우리 김순호 시인님, 와, 또 세계적인 명창 임종복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제 함자를 소개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또 우리 친구 또 동료 기자 같이 또 자리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경주에 2011년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5년쯤 됐습니다. 경주 오면서 저는 이제 일반 기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이 경주에 필요한 일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처음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주 이색적인 분위기, 고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고분을, 이 멋진 풍경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이제 시작해서 쭉 매년 책 한 권씩 쓰다 보니까 지금 원래 신화소개 역사 2권이 경주를 소개하는 17번째 책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매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일으키고 감흥을 일으키고 제가 원했던 이제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하는지 조금 이제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각 곳에서 상당한 이제 반응이 오는 걸 보고 너무나 보람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의 큰 도서관입니다. 서대문 도서관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베스트 대출 도서 목록을 선정해요. 거기에 한 번은 제 책이 딱 선정됐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걸 네이버에 검색하다가 이게 검색이 떴더라고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하고 개인 카페에서 제가 쓴 새로 쓰는 삼국유사라는 책으로 이제 4권을 썼고, 그게 저 신문에는 삼국유사 기행이라는 카테고리를 해서 3년간 썼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 4권의 내용을 몽땅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기 카페에 이거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일이 조금씩 우리 온 곳에 알려지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람을 가지고 당초에 경주에서 이쪽으로 생각했던 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다짐하고, 또 오신 분들처럼 늘 같이 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즐거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이야기는 또 조금씩 오늘 고천기념사 앞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주관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겁이 많이 납니다.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계속 질문할 거라 하는데 질문지도 안 줬어요. 겁이 많이 납니다. 이 질문하는 형식,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가볍고 즐겁게 뭔가 하나씩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네, 고층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고층기념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는 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고층기념관이 경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은 후원금이나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 많이 들어주시자라 약간의 협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인문학도 많이 진행을 해보고요. 강사님들도 많이 모셔봤는데 마치고 나니까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층인문학을 작년부터 작가회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편안하게 질문을 하면서 또 우리가 묻고 싶은 것도 한번 질문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얕던 이런 모임이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기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관식 이 문제를 이만큼 뽑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다 하면 재미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여를 해야 재미가 있지 듣기만 하면 재미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신화 속의 역사 2권열이 돼 있거든요. 혹시나 신화 속의 역사를 2권 준다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제가 쓰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신화 속의 역사 2권을 드리면 되겠는데 이게 2권을 준다고 1, 2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되게 고민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작년에 우리 역사기념단이 어느 정도 활약을 했는지 동영상을 또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셔요.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선생님 작품입니다. 정인수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다 올라가는데 얼굴 네. 아니, 노래밖에 없어요. 소리 없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대골보 강실 드림이라고 했는데 이 제작은 순수하게 정인수 선생님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거 외에 그 삼국유사 기행 첫 시작했던 해가 2019년도 같아요. 2019년도부터 지금 원래 7년째 함께 이제 그전에는 제가 혼자 다녔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함께 다녔는 해가 이제 7년째 되는데 그 이 7년 동안 다녔던 내용들도 또 이제 8번 영상으로 또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8번 영상은 전체 영상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니까 정말 엄청난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경주에 많은 답사팀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이런 좋은 분위기로 진행해 오신 분은 거의 한 10몇 년째입니까, 선생님? 전체 하고는 13년. 13년째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3년째 여기 와서 이렇게 책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지금 해주셨고요. 2025년도에 또 책 2권을 또 발간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장면이 2024년, 25년만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글쎄요, 워낙 많아가지고 함께 했던 곳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이 지역에 다 갔던 곳도 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가본 대부분 제가 안내했을 때 처음 와봤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꼭 기억해야 될 자리고 역사적으로 다시 연구해야 될 자리인데 거기가 영천 금강산성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우리 기록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금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라 박역거세가 금성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역사학자들도 금성의 위치를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금성이라고 하고 금강산이라고 하고 금강산성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역사 유명한 장군이 지정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고 황보능장이라는 엄청난 장군에 대한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경산에 한번 들었던 김유신 장군의 흔적, 화랑들의 흔적, 경산. 그다음에 한 곳 더 소개하고 싶다면 자랑가와 곳인데 거기 단석산 남쪽 자락을 보면은 화랑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화랑의 언덕 아래쪽에 보면 수의지, 지킬 숫자 뜻 의자, 뜻을 지키자. 그 뜻이 이제 국가와 부모와 형제 간의 시인이, 친구 간의 시인이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경치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곳인데 그 세 곳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많이 다니신 곳 중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마음에 남는 곳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다는 느낌 오시죠? 이쯤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또 그리고 질문을 해봐 주셔요. 그동안에는 계속 강의 듣기만 하셨잖아요. 우리 강실 선생님 강의 듣기만 듣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또 제가 멋대로 할까요? 저는 책을 낸다는 데 놓고 저도 작년에 2권 냈네요. 저도 축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팔려가지고 막 인쇄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2권 쓰기가 쉽지 않으신데 이 2권이 딱 나왔잖아요. 이제 책을 써본 사람은 이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강실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권이나 내셨어요. 네. 지난해는 보통 1년에 한 권씩 내는데 지난해는 2권을 썼습니다. 한 권은 에이펙이라는 우리 특별한 행사,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에이펙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를 가장 일본이 역사, 문화, 관광 흔적을 소개하는 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가 가진 특징, 역사, 문화를 흔적을 소개하는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책이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고 이거 한 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장에 같이 한 4번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보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같이 계시죠.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책을 냈다는 것이 조금 바쁘긴 많이 엄청 바빴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3개월 만에 현장 다니고 5개월 만에 이제 아름다운 경주 여행이죠. 뷰티풀 경주 이제 보신 작은 책자 경주 가이드북으로 그렇게 작년에 에이펙 시작되기 전에 9월 말에 주관하고 그 다음에 신화 속의 역사 2권은
매년 일주일에 한 편씩 써서 그렇게 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써가지고 잘 읽히는 감동을 많이 주는 책으로 써야 되겠다. 올해 또 새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권 중에 더 애정이 가는 책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답해지는데, 그러시네요, 어른들이. 네. 열 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 있나? 우리 압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가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맞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네. 특별하게 저는 경주 경주 여행 이 책은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책이 실제로 인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 가지고 갔을 때 신화 속의 역사 이러면 약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무거운 느낌인데 이 뷰티풀 경주여행 하니까 일단 책 표지가 너무 예뻐요. 표지가 너무 예쁘고 그다음 내용도 딱딱 읽으면은 좀 당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욕심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꾸 경주 여행하니까 자꾸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책이 들다 보니까 요즘은 경주 여행이 이렇게 공부하는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살짝 뭐 황리단길이나 이런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느낌이 아니면서도 뭐 이렇게 잡아보니까 공부가 되는 이런 느낌의 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내주신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같아서 두 책 중에 또 위에 걸 추천해 주신다는 건 좀 마음에 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하십시오. 김지홍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취재를 많이 다니시고 그런 취재글을 쓰시기도 하시기 위해서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글을 쓰는 시간이 따로 정해서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기사 매일 저는 이제 옛날에는 하루에 세 꼭지 기사를 세 꼭지를 기본으로 삼아 있었고 요즘은 기사 쓰는 양을 좀 줄였습니다. 읽히는 기사 한 꼭지는 기본하고 두 꼭지 정도는 쓰자. 그래서 그 두 꼭지 기사를 보내는 시간은 가능하면 한 꼭지는 오전에 경주시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3시, 오후 3시까지 기사 쓰는 시간은 오후 3시까지 이제 시간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 넘어서는 중간에 이 답변이 조금 다른데 한 가지 소개드리면 3시 정도 되면 기사 쓰는 거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3시에서 4시는 제 개인적으로 오후에 발간되는 석간 신문을 봅니다. 그 보는 시간이고 이렇게 수요일날 제가 석간 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단톡에 올려놨는데요. 4가지. 그 하루에 나온 신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너무나 그 시대의 변화를 뉴스로 이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먼저 눈을 잡았던 게 이제 완전 한 페이지로 해놨는데 헤드라인이 눈짓으로 항공기 조정 이렇게 났어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해서 AI가 말을 하면은 로봇가 움직이잖아요. 항공기 조정하는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눈짓으로 올라가자 내려가자 경주 가자 포항 가자 고층기념사 앞에 가자 이 말로 안 하고 눈짓으로 하는데 이 주인이 운전자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항공기가 알아듣고 지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AI 시대의 과학의 발전이죠. 이게 눈을 보고 어떻게 내 뜻을 알아차릴까? 그 보면 이제 눈이 말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냐면 뇌파를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뇌파가 움직이는 그 파동을 기계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생각하면 내가 오늘 짜장면 꽃배기 먹고 싶다 하면 짜장면 꽃배기 먹고 싶다는 파동이 쫙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기계가 내 생각을 읽고 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선생님의 생각을 그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선생님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저 새끼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만 나라 차립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에 보면은 그 이번에 이펙트 경주에 봤던 그 과학자 있죠. 존슨 황, 엔비디아 존슨 황이 올해 1분기에 지금 이미 출시됐을지 모릅니다. 100%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술 아무리 마셔도 괜찮아요. 나이 80, 90 어른들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직접 운전 안 해도 100% 자율주행 차가 미국에 1분기에 보급되고 2분기에 유럽에 보급되고 기대하십시오. 3분기에 올해 3분기에 대한민국에도 100%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된답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되겠죠? 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쌀까봐. 그래서 이제 100%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기사가 우리 현대 자동차가요, 2년 후에 미국에 로봇 근로자를 수출한답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로봇 근로자를 이제 자동차 조립하고 하는 근로자로 로봇들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이 로봇가 어느 정도 하면 2m, 3m 상공에 있는,에서 50kg짜리 물건을 360도로 돌리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좋으신 선생님들 이게 50kg짜리 들고 막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근로자를 미국 자기 이제 현대 자동차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접하던 문제인데 이제 기후 재앙 문제예요. 기후 재앙 문제가 1시간에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기후 재앙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우리 조금씩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세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우리는 한번 체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주는요? 경주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이제 이 10년 이상 이 역사 문화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는 게 매일 그래요. 오늘도 그 시장님, 시의회 회장님 오셔가지고 전랑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있었어요. 거기에. 전랑지라는 것은 월성의 신라 상주 통일 이후에 북쪽에 왕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전랑지를 개발한다는데 이 경주는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자꾸 파면 팔수록 2000년 전으로 빠꾸돌을 넣는 거예요, 자꾸. 우리 경주는 거꾸로 지나는 도시다. 이렇게 느끼고. 선생님,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특집 기사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집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집사람 저한테 말 잘 안 겁니다. 이제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매일 거짓말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책에 보시면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제가 이 똑같은 책에 나오는 일반 국사에 나오는 다른 보고서에 나오는 것과 한 가지라도 저는 다른 것을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머리가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그 결과입니다. 네, 그런 일은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합니다. 네, 네, 왔다 갔다 하셔도 제자리에 오시네요. 그죠? 네. 글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글을 쓴다는 게 정말 머리를 쥐어 뜯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각시 선생님 요새 또 고층기념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사도 많이 내주시거든요. 자주 오시는데 정말 평온해 보이세요. 와, 그러면서 책이 뚝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되게 약이 올라요. 좀 바쁜 척하고 이러시면 되는데 저렇게 조용한 척 하시면 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특집 기사도 내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남다르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부럽기도 하고 사실 되게 부럽거든요. 책 나올 때마다. 안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강실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책을 쓰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강실 선생님 뵈면서 느낀 게, 제가 사진을 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이 정말 좋아요. 저 사진들이 폰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 놀라실 거예요. 보통 카메라 들고 가서 화질 좋은 걸 하는데, 화질이 뭐 워낙 스마트폰이 좋지만은 저는 구도라든지 있던 표지만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이거를 잡아내지 할 정도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으실 때 좀 특별한 기술이 있으십니까? 저는 늘 아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전에 제가 지금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이제 신문사 들어와서 제 기사 쓰고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30년은 넘었는데, 이제 이런 특집 쓰는 기사는 그 해상도가 좀 높아야 되고, 그림도 좋아야 되고, 구도도 좋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서 좀 좋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전문 카메라 들고 산으로 쫓아다니기 힘들어갖고,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우리 이제 이원조 선생님이 작업하면서 네 사진 웃긴다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찍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찍으면 잘 찍을까? 그 욕심내는 부분을 강조하는 쪽에만 신경 써서 찍다 보니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술은 상당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신 것 같고, 그 사진으로도 전시회를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할 정도로 되게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상현 대표님. 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윤경일 선생님은 타지에서 와서 경주 문화에 큰 족적을 남기시는데, 우리 강실 대표님께서는 공직 생활하다가 경주 올 때 경주에 와서 관심을 가졌는지, 안 그러면 오기 전에 경주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어서 오셨는지 하고, 특히 그 삼국유사와 많은 관련을 맺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저는 암기하는 과목은 정말 국사, 세계사, 특히 철학은 정말 짜증나거든요. 하기는 철학 결혼하면 막 머리 쥐어 뜯고 싶은 똑같은 말을 왜 포장을 해가지고, 아니 두 줄에 끝날 말을 왜 20페이지, 30페이지 넘겨서 쓰느냐고. 그래 국사와 세계사, 지리 이런 인문학 쪽에는 정말 저는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었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게 수학이었어요. 수학은 공식 하나만 외워보면, 그것만 암기하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가져도 정답이 탁 금방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주 와서 다니면서 너무 궁금하고 비판하고 이런 기사를 써서는 안 되겠다, 긍정적인 그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경주에 와서 이제 워낙 이제 고분부터 시작해서 경주 남산 문화재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네, 하십시오. 네.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는 맨 처음에는 그 경주 남산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취재하고 제가 한 보니까 한 1년 반 동안 한 100번 정도 경주 남산 가면서 경주 남산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있는 보물산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경주 남산 하다 보니까 경주는 이거 이외에도 또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더라고. 흩어져 있는 문화재. 그래서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재 알리는 작업을 역사기행 경주라는 이름으로 한 2년간 내가지고 책 2권 썼습니다. 그래, 이거 쓰다 보니까 문화재뿐만 아니고 신화, 전설, 역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 경주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경주 힐링로드라는 것을 한 2년에서 책을 내고 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삼국유사라는 이야기와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제대로 알리려면 삼국유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삼국유사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삼국유사의 고장이 군위가 아니고 경주잖아요. 삼국통일한 그 나라의 신라의 수도가 경주고 경주가 천년 동안 그 수도였으니까 삼국유사 이야기의 80%가 경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삼국유사 1페이지부터 4권 9책 끝까지 쭉 독파를 했어요. 그래, 이 이야기하고 현장이 있잖아요, 경주에는. 경주는 전부 신화로만 이루어져요. 삼국이 신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완전히 신화, 완전 거짓말이 아니고, 흔적이 있거든요. 궁궐 지었던 궁궐, 그 다음에 불상, 탑, 석탑, 불상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화, 거짓말쟁이 신화가 아니다. 이거 완전히 구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현장에 찾아가서 이 신화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건지 그걸 파헤치고 싶어서 삼국유사를 여러 번 이제 여러 각도로 파봤습니다. 처음에는 기록만 통해서 이제 삼국유사 기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라천년을 그대로 가는 길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신라천년을 꾸려온 사람들이 왕, 화랑, 승려, 철학자, 예술인들, 효녀, 다 있죠. 장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신라를 천년을 꾸려왔던 150명을 제가 뽑았어요. 왕고대에서. 150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다 소개하면은 경주를 알리는 데 도움 되겠다. 거기서 이제 하다가 상당히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서 100명을 줄여서 책을 두고 신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웠어요. 모든 이제 이 신화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신화들을 역사와 연관지어서 알려가지고 이 조그마한 단체로 갈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 이렇게 해서 경주를 문화산업화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단초를 제공해서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욕심으로 지금 이제 신화 속의 역사라는 이 책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 2년째 해서 그 2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게 책 2권에 쓴 장면이 진흥왕부터예요. 540년 진흥왕. 540년 진흥왕부터 문무왕 죽을 때까지. 그 문무왕이 681년에 이제 서거했거든요. 그러면 540년부터 681년 하면 약 141년의 이야기가 신화 속 역사 이 2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와 내년은 조금 다르게 역사 시간과 약간 중복되지 않게 해서 이제 신라를 신라답게 만든 가장 힘의 근원이 되었던 그 화랑들의 이야기, 화랑열전을 가지고 일구하고 또 그 다음에 신라의 힘이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되었던 하나 중에 불교라고 봅니다.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통치 이념이었고 정치 사상이었고 이런 문학이었고 그렇잖아요. 이 불교가 호국 불교와 연관된 불교를 중흥시켰던 승려들의 열전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나올 시점입니까? 윤경열 선생님이 아마 처음부터 경주에 계셨으면은 이런 업적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경주에 살고 있는,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거든요. 훌륭하다라는 건 대신에 이렇게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늘 보던 거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것도 한번 사진 찍어 봐야지 해놓고 또 내일 가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고령에 컨설팅 가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세상에 고령에 지산동 고분 보면은 그냥 전율회를 정도거든요. 근데 고령분들은 고령에는 없습니다 이래요. 뭐가 없습니까 하니까 너무 많잖아니까 없습니다. 경주는 많은데 고령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콘텐츠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가치가 이렇게 돋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실 선생님이 이 경주분이 아니시라는 게 우리한테 더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글이나인지 뭐 인문학 쪽을 싫어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책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우리도 책을 한 권씩 내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는 곳에 10군데만 가도 책이 한 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한번 모범입니까? 생각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선생님. 네. 질문 답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책 숙제가 왜 틀리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층의 연령대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책을 쓰는지.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자님은 저는 왕릉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한 친구는 불상, 한 친구는 탐마 가진 친구가 있는데 꼭 지어라면 뭘 하나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좀 아쉬운 거는 신화속의 역사 2권 그 경주 여행이 신화속의 역사 2권 크기만큼 하고 글씨도 좀 커. 나는 글씨를 읽을 수 없어가지고 그게 아쉽고 거기서 플러스 더 한다면 문화유적 지도를 해서 이 두께로 발간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가급적이면은 우리 강실 선생님 연령대가 60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 한 가지씩 해주시면은 기억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이 3가지입니다. 다 기억하셨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네, 일단 책 두께, 두 번째 그 연령, 그 독자의 대상, 세 번째. 책 두께는 첫 번째 이제 가이드북입니다. 저는 이 가이드북을 쓸 때 염두에 둔 것이 이제 경주 힐링노드라고 가이드북으로 제가 4권을 썼거든요. 4권을 미리 발간해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거 4권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요즘 그 여성분들을 이 가방 무겁다고 휴대폰 말고 나머지 굴집에다 집에서 한 번에 두꺼운 거 안 지워진 거 바르고 나온다 하던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간편하게 이게 남자들은 뒷주머니도 들어가거든요. 간편하게 하고 현장 이제 길 안내 정도만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징 한두 줄만 소개하고 그래도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제가 이제 꼭 해야 될 16코스로만 소개했습니다. 그 코스에도 간단하게 하고 현장에 와보신 궁금증만 여기 넣어놨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은 더 많은 풍부한 더 많은 옆에 가지가 뻗어있는 경주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록할 수 없었어.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독자 연령층. 네. 그리고 대상, 독자 연령. 그 특별하게 이 연령층은 저는 겨냥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이 책은. 왜 그러면 이제 경주의 이 문화자산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좀 가미해서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사책, 역사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점은 저는 책 쓸 때 말미에는 꼭 그거 기록하는데 혹시 책 보시더라도 이승호도 이 국사책하고 내 배운 거하고 다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거의 1시간이 지났거든요. 한 5분 쉴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쉬는 게 낫겠죠? 네, 조금 쉬셨다가 또 뒤에 간식도 드시고 5분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할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에 그 뷰티풀 경주 여행도 쓰셨고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상대적으로 이 정말 경주 자체 가치가 있는데 좀 저평가됐다? 왜 경주 사람들조차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나 관심이 없을까? 이런 곳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 전에 우리 네. 옥화를 한번 듣고 하죠. 아, 제가 깜짝 잊어버렸습니다. 아까까지 준비했는데 그 배옥자 선생님 오카리나 그 연주가 있으시거든요.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배옥자 선생님 맞으시죠? 배영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식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지 않다 생각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오카레나를 프로처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즐기며 하는데 이런 모임이나 산에 가서 한 번씩 부르는데 제 아시는 선생님이 굳이 저를 또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하는데 선생님 책을 저희가 한 2권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갖고 1권을 더 구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불러갖고 만나서 책을 거기서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 갖고 그래서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 연주가 좀 미비하더라도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신 분들이 시절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시절 이 책 2권에 오늘 드린 그 책에 소개한 것이 이제 그 보면 진흥왕, 그 다음 이사부, 진평왕, 원광법사, 그리고 이제
그 김유신 장군 이 정도로 되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게 흔적은 지금 잘 없는데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사부 장군은 띄엄띄엄 한 3군데 정도 역사책에 나오는데 이사부가 진흥왕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7살짜리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진흥왕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진흥왕 7살짜리를 왕으로 만든 겁니다.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사부의 그 역할은 엄청나게 우리 역사 기록으로 크게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진흥왕 오기 전에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지증왕 때 울릉도 우리 알죠. 지증왕 13년 울릉도 복속한 게 이사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부가 지증왕을 사실 왕으로 옹립하는데도 1등 공신 책사 노릇을 했다고 봅니다. 거의 국상 안 나오지만 이사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직군에 군수로 갔다가 울릉도로 복속하고 그 다음에 법흥왕이에요. 지증왕 다음에 법흥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가야와 백제, 외가 연합해서 신라를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 중에 가야가 좀 많이 괴롭힌다.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법흥왕이 이사부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금강가야를 복속하는 게 이사부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가장 큰 전투가 관산성 전투에서 많이 나오는데 관산성 전투를 승리를 이끈 게 또 이사부. 그 다음에 대가야를 또 이제 정복합니다. 대가야를 완벽하게 이제 정복해서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킨 게 이사부 역할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야의 완벽한 금강가야, 가야를 완전히 이름을 역사의 기록에 지운 것이 이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왕이 정복군주로 순수비 다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영토 확장의 1등 공신이 이사부고 그 다음에 이사부가 많은 인재를 길렀던 겁니다. 거칠부가 이사부의 그 완벽한 그 판박입니다. 이러한 그 봤을 때 이사부에 대한 우리 그 평가가 너무 저급하게 잘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사부의 업적을 가지고 경주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로 육성시킨다면 상당한 이제 문화 산업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실 선생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 분야를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만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견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사부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 고천기념관, 그 다음 울릉도 지금 요새 그게 있잖아요. 뭡니까? 울릉도 가는 배? 크루즈랑 그 다음에 가야, 합천, 고령하고 엮어가지고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큰 인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보게 되면 신라 천년의 역사 속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딱 한 번만 이름 나와도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 연구라든지 공부를 좀 적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강실생 모셔놓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신라 천년 전에 남겨놓은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팔아먹고 있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문화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확대시킨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이펙트 지나고 했으니까 한번 크게 일을 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누던 이야기여가지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니까 좀 재미없으십니까? 네, 질문 받는 게 힘드시죠? 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최성국 선생님. 네, 한 질문 해주십시오. 이제 막 나갑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들도 경주에 살면서 이렇게 책을 낸다는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누군가 앞서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건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단하시고 다음에 내실 때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최승욱 선생님은 신라 사람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가장 먼저 책을 내셔야 될 분이 안 쓰고 계시고, 네, 그 작년부터 고천기념사업회가 윤경일 선생님 길을 따라서 남산 답산은 너무 건방진 말이다. 순례를 하자 이래가지고 13길을 걷고 있거든요. 거기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목표가 책 한 권 쓰기였어요. 작년에는 다른 행사가 많아서 지나쳤는데 올해는 꼭 윤경일 선생님이 뒤를 잇는 책을 한 권 내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강실 선생님도 같이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그럼 책이 빨리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아시면 한 가지 더. 네. 아쉬운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해주십시오. 네. 경주에 다니면서 이제 조금 그 저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사구가 좀 컸었고요. 그에 이제 그 덧붙여서 경주에 저는 영웅호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1번에 저는 김유신 장군을 꼽고 싶습니다.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상하게 저는 우리 이순신 좀 비교는 좀 그런데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국 통일을 기획하고 전쟁하고 당나라 축출까지 마무리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고 거기에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태어난 곳이 충북 진천이지만 실제 이제 여기 기거하셨던 곳이 재미정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김유신 장군에 대한 그 문화 콘텐츠를 많이 좀 발굴해서 좀 그 문화 산업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필적할 만한 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전 그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문화 관광 산업화에는 너무 이제 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이분은 우리가 좀 모르고 있던 부분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신라 시대의 귀족 왕실에서 진행되던 불교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개념은 조금 있었지만 나중에 원효대사가 완벽하게 대중불교 이거는 사상 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상가이고 정치가이거든요. 이 원효대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원효대사는 군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군인이냐 하면 전쟁터에 직접 종군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인이면서도 어떤 책에는 그 원효대사가 어릴 때 화랑이었다는 그 화랑으로 활약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산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한다면 그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원효대사가 승려의 길을 가면서도 철학자이자 승려의 길을 가면서도 전쟁 종군한 군인의 길도 갔다 하는 이게 흔적 어디에 나오냐 하면 당나라와 신라가 손잡고 고구려를 치러 갔을 때 그때 장군 이름이 뭐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잖아요, 그죠? 소정방에게 김유신 장군이 또 여러 가지 보급도 해주고 음식 물자 보급해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물자를 보급해주고 돌아올 때 소정방이 급하게 이제 첩보 종이 쪽지를 전달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쪽지에 난세와 당나귀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는데 이게 암호잖아요. 암호를 아무리 누구도 해독할 사람이 없어. 그냥 야, 니 위험하다 이렇게 글로 쓰면은 잡혔을 때 이 정보가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암호를 해줬는데 이 암호를 해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암호를 해독한 사람이 원효였습니다. 이 전쟁 와중에 급한 시기에 암호를 해독했다. 원효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이 신라에
이 서랍을 해서 bonanza에 앉아 책 쓰고 있었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 오는데 한 달 걸려보는데 전쟁터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원효는 전쟁터에 같이 다니면서 책사의 역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역할을 했는 이 원효 대사, 김윤신 장군 이 두 사람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 좀 저평가된 유적, 장소 여기에서는. 지금 장소는 전 가장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제가 경주에 가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고 이색적인 풍경으로 느꼈던 게 고분군이거든요. 고분은 정말 이제 신라를 대표하는 이야기들, 문화 유적들이 다 거기 끌어안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거 문화 산업화를 하는데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발굴을 통해서만 이렇게 나오지만 유물이 이제 근간이 전시하고 있는데 이 근간도 엄청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콘텐츠인데 조금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분은 왜 그러냐면 어디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적지로 또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로 이제 지정도 되어 있는데 이 공원화하거나 관광객들이 오는 코스로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고분을 저는 산책 코스를 만들거나 특별하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천마총이나 금관총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만들어 놨지만 콘텐츠를 개발해 놓고도 이제 관광객을 초청하고 안내하고 하는 코스화, 이 문화산업 콘텐츠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일반적이고 쉽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문화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이지만 우리가 활용 면에서는 아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엑쌤 계속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좀 받아주시고. 네, 마이크 왔다 갔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경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책을 쓰고 인터넷에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이제 먹고 사는데 이 양식화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자꾸 공유를 하는데 이 작업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여기 보면 문화 콘텐츠화 해서 많은 국내외 외국인들까지 경주를 불러들여서 그 산업화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차은정 박사님. 네. 이제 실제 풍물주의 50찬이라고 해서 이제 체험하고 또 이제 신라 문화를 또 그 연극화, 이제 극화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외국 성민들까지 그 많이 유치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방향이나 어떻게 해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분들 다 아는 얼굴들이 오늘 많아서 더 반가운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강실 타이틀이 대구일보 본부장, 그 다음에 또 저희 원효회의 콘텐츠 AI 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17권의 책을 쓰셨다라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니지만 오늘도 책 그 표지에 보니까 지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시일 지은인가 이렇게 표지에 되어 있나요? 그래서 작가라는 그 호칭을 좀 쓰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강시일 작가님하고 좀 공통점이 있기는 하죠. 경주가 고향이 아니고 또 식영과 경희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발효 음식을 했는데
그 발효에 대한 참고문을 찾느라고 뒤져보다가 신라라는 것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신라를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발효의 역사와 레퍼런스를 찾다 보니까 신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참 신박했죠, 사실 저한테는. 신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찾게 됐고, 이게 학위가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에 관심이 딱 꽂혀져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영애라는 스타 마케팅까지 써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까지가 대하 드라마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앞선 시대에 신라라는 어떤 역사사를 두고 음식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이 경주에 답이 있겠지, 현장에 가면 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거 하나 믿고 경주에 온 지가 16년이 된 거예요. 와서 뭐 조리 파트, 영양학과 파트의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자 뭐 나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귀찮게 했던 게 경주 박물관에 있는 윤상덕 학예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윤상덕 학예사님이 세월이 지나서 서울중앙박물관을 찍고 지금 경주 박물관의 관장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 세월이 저하고 16년의 인연이 맺어졌던 건데, 그래서 16년 동안 막 뭐 벽화에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한 모양, 그 다음에 또 공주 무덤에 국자가 같이 나왔는데 그 국자에 묻어 있는 전분이 고구마 전분인지 감자 전분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이제 했었던 뭐 그런 하나하나가 다 지나고 나면 굉장히 소중한 저한테는 자료였고 추억이었고 데이터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강 작가님처럼은 집필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또 신라 임금님은 무엇을 먹었을까라는 그런 만화책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라선제의 어떤 이름을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저희한테 많은 국내외 체험자들이 오는데 첫 인사할 때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면 라선제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선제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이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 사장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는 신라라, 선은 음식선, 제는 재현할 제. 결국은 제가 경주에 온 이유, 또 경주에서 하고 있는 활동, 앞으로 계속 해나갈 이런 모든 취지가 그 이름에 라선제라는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참 경주가 저에게는 큰 사랑을 베풀어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최근에 기획했던 걸 조금 아직은 성공 단계라고 하기는 부족하지만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푸월주 50찬이라는 체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0찬이라는 키워드를 삼국 유사에서 발견을 한 거죠, 저도. 그게 이제 뭐냐면 문무왕 때 50가지 음식을 차려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딱 그 두 줄을 발견을 하고 50찬을 끄집어냈고 경주 신라는 사랑의 역사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마지막 50번째 음식을 신라의 궁중 요리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화랑, 푸월주가 완성하는 반전의 스토리로 텔링을 해서 경주 여행 상품 공모 대전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4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체험으로 작년 2025년도 데이터는 올 1월 말이 되면 집계표가 다 나오게 되는데 에이펙에 대한 영향도 또 있었겠지만 한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내국인이 훨씬 많았지만 지금 계속 통계를 내부에 분석을 해보면 50%가 뛰어넘어 버려서 외국인이 한 75%, 70% 이렇게까지가 됐죠. 그래서 16년이라는 그 세월이 참 저한테는 신나고 재밌고 한바탕 경제에서 참 재미나게 놀았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고 그 속에 우리 강 작가님처럼 일반 기자하고는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늘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진심된 마음이 있고 또 상용회사 기행팀의 그 단톡방에 자주 제가 참여는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 또 여러분들이 강 작가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단톡을 통해서 저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꼭 와서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참 아까 이상현 회장님께서도 고창 윤석열 선생님 얘기하시고 제가 경주에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사형 너무 머리에 지금 각인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윤석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경주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17편의 책을 집필하신 강실 작가님과 함께 이 제안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또 저의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에 책 보시면 신화 같은 세상을 이어가는 이야기 여기 머리글인데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장. 김일신과 김춘주 같은 우리 그 낭송 잘하시는 우리 이인숙 선생님 요 두 구절만 좀 읽어주시죠. 찍을까요? 찍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시고 싶으세요. 이러한 사람 청춘의 역사의 현장들을 속속이가 남겨두기에는 알수록 마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살뜰한 노력이 기다렸습니다. 독자들이 다시 한번 신화와 역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무대위의 연극처럼 생생하게 느끼면서 역사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큐어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슬에 쟁반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근데 조금은 이제 보람스럽다고 다양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 일을 한 10년 좀 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여러 곳에서 이제 연락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 이제 연락 오신 중부대학교에서 음악 하신 선생님이 오셔갖고 찾아왔어요. 시청에 와가지고 그 오페라를 만들자 그래요, 저하고. 너무 재밌는 것이 많다.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페라를 하면 제가 이 글을 다시 가사로 글을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드리고 저는 글을 쓸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그때 오징어 게임이죠. 이게 막 불티날 때 그 게임 업체에서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게임 업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그 실무자를 보낼 테니까 회비를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 약속 날짜에 실무화제하고 대표님 같이 와서 대표님이 와가지고 와 진짜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전국에서 많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게임 만들면 만약에 어떻게 레벨에 도달하려면 김유신 장군 능에 와야 되는 거 아니면 그 불국사 앞에 와야 되는 이런 그 이제 게임을 업체를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그 다시 협의하자 했는데 책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화산업화하는 노력들이 있고 경주에서도 한 분이 이제 좀 유명 작가분인데 그 삼국유사 대서사시라는 사랑편 한 권을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물편하고 계속해서 쓰겠다 했는데 그 다음 후속작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작업이 문학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우라리에 있는 경주에 지금 경주에 하는 작가 있죠. 천 작가. 천 누구시죠? 만화 작가? 응? 천 작가. 예, 전명기 작가가 만화쌤. 경주 이야기를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사람들 일리고나 하고 몇 권 드렸는데 이거 그 상당히 참고해서 경주 이야기를 쓰는 좋은 자료가 되겠다. 꼭 쓰겠다 하시던데 언제 작업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시도가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일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조사하고 기록을 찾아서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대구일보에 일주일에 한 편씩 그 전체 면에 싣습니다. 싣고 쓰려면 이게 네이버와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통해 가지고 수십 년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경주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검색하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친구들도 검색하다가 강실 이름 보고 연락하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우리가 답사하고 또 역사적인 문화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현장 답사.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10번씩 했어요, 1년에. 근데 최근에 이 횟수가 줄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그 현장 답사하는 시간 좀 늘릴 계획입니다. 늘려서 이제 많이 가보지 않았던 우리가 다시 이제 기억하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장소를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좀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런 정보를 다음 카페를 제가 이제 2019년 1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돈 주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 다음 카페에 삼국유사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 뭐 이런 관련되는 그 찾으면 그 검색해 보시면 다음 카페 이제 지금은 신화 속의 역사라는 카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정보를 모두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그 사진이나 모든 걸 자료 풀어가시는 건 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방향을 좀 바꿨는데 1년에 한 5번 정도 토크쇼 이야기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를 정해서 한 5번 정도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토크쇼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산 관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4회 이렇게 진행해서 시상식도 하고 그 연말에는 시상식 겸해서 우리 같이 그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동참하셨던 분들 모시고 저녁 식사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2년 동안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라도 이제 부활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혹시 또 이것 좀 더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1년에 몇 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냈었고 그런 뜻에서 책을 내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뭐든지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예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강실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17년간 책을 내셨다는데 그 책을 내기 위해서 그 조달되는 그런 경비들을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제일 궁금하고 저는 제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기둥뿌리가 다 이제 부러졌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걸 충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답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조금씩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돈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대사회가. 근데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 팔고 3 팔고 다 팔고 이제 팔 게 없습니다. 결국은 그 경상북도 경주시 보조사업을 제가 공무원에서 보조사업비로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해도 매년 이 사업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뭐 질문이 아니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장건희 선생님. 아까 그 사회자님이 그 울릉 크루즈 얘기한 거는 뭐 어떤 뜻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울릉 크루즈 영어 교사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미도회가 지원을 안 받다가 비수입 때 약 70% 지원금이 나온다고 뭐 단체가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뭐 혹시 사회자님 지원이 없는지 뭐 궁금하고요. 또 지역 평가되는데 혹시 뭐 선생님 여수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 고천 선생님 그 묘소, 산소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고천 선생님을 모르시는데 묘소까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역 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도 광릉의 능을 찾아가는 이정표가 없다 이거지. 주위에 있는 시에서 없으니까 시장, 시의원, 도의원 다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 해결해 준 거는 주위에 있는 이정표 그거는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외현도로 하고 광고대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인을 통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오늘 질문 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네, 선생님 해주십시오. 예, 저는 경주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주 온 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우리 강식 선생님도 제가 문화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게 돼서 평생 한 번도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박물관을 들어가 봤고 지금은 이제 뭐 묘지나 뭐 능이 됐든 총이 됐든 앞에 발걸음을 잠시 서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강실 작가님이라서 너무나 진짜 고맙고 제 후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선배님이고 제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매번 강의를 들 때마다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방금 아까 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APEC 진행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삼국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라백제 고구려의 문화가 그 경계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생활 기반이 아직까지는 서울에 있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이 서울 사람들은 영주 에이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뭐냐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주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거, 내 거, 내만 알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남의 것을 내가 배워서 내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백제 이야기 나오고 가야 이야기 나오고 연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릇들이 좀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위쪽하고 이렇게 전라도 쪽하고의 이런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내가 먼저 열어야 가능하지 절대 내한테 오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실 작가님 오늘 말씀 중에 굳이 내가 흐름을 좀 잡자면 그 많은 기회들이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기를 바라는 마음 쪽이 더 강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은 애초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사람들을 내가 땡길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액션 플랜을 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이래 들어봤을 때는 각가지 어떤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를 만들든 아니면 뮤지컬을 만들든 뭐 드라마를 하든 그거 출시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돈이잖아요. 누가 여기에 투자할 것이며 이 투자해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이번에 경주에서 뮤지컬 하는 거 몇 번 가봤고 그다음 쭉 봤는데 제가 별로 없어요. 도실라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 전에 했는 거 마찬가지고 저는 파리 사람이니까 경주에서 스텝 한다 그러면 꼭 가보는데 별로 감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느낌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만한 그게 별로 오히려 미술관 한 번 더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브리 뮤지컬도 그렇고요. 그 옆에 뭐 컨텐츠 만들어가 지어놓고 했는 그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돈 2만 원 주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엑스포?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행동도 해야지만은 마케팅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 돈을 어떻게 모아올 건지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보다 좀 구체적인 행동이 특히 여기도 여기에 이제 우리 고천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이 공간도 제가 보는 데는 이렇게 소중한 곳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년방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모여라고 이야기하면은 안동 하회마을 뭐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나무 하나에 있는 사진들이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경주에 대한 거는 경자도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특히 영년방에 가면 프랑스 쪽에 가면 경주가 조금은 알려져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잘 못 느낀다. 어떻게 컨텐츠화 할 건지에 대해서도 왜 시간 안 해주느냐, 보조금 안 주느냐, 여기에 좀 목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하기 전에도 선생님하고 잠시 말씀 나눴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청의 이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박차양 전 도의원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던데. 마이크 이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차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난 지가 2011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때 만날 때 공무원 하다가 때려치우고 사와가지고 때려치우고 기자가 됐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
그 인연으로 좀 친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다가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자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상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월이 벌써 2011년이 얼마나 흘렀죠? 15년. 15년 정도 예, 흘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2017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이 경북 문화상을 추천을 했거든요. 불과 한 8년 전인데 그때도 많은 경주에서 이런 책도 많이 발간하고 또 굉장히 업적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경상북도에 1년에 한 번씩 시상하는 그 문화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 부분에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고 그때 당시 책자라든지 이런 그 부수되는 그런 그 서류들이 아마 박스로 2박스, 사과 박스 2박스 정도 별도 택배를 가고 저희들이 공문 한 장 결제하는 공문을 보내서 주민등록 경주에 있었거든요. 경주에. 그래서 경주시에서 문화상 올렸는데 다행히 그때 문화상 수상하시고 이어서 여태까지 책을 쭉 이렇게 발간해 오셨는데 이제 올해 예산 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에이펙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포스트 에이펙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계획을 하고 앞으로 실천이 될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 프로젝트의 한 분야 문화 사업에 이거를 좀 누굽니까? 김 단장님 도예소식부 김상철 2급 됐더라고요. 상급에서 2급 승진했더라고요. 그분 좀 찾아가셔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하시면서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에이펙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그래서 하셔가지고 거기 예산을 좀 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 고치대 있잖아요. 우리 고치대가 이게 탄생됐는 게 바로 삼국 사기에 거의 한 2줄 정도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가능한가 봐요. 이게 있거든요. 우리 김유신 그때 장군이 돌아가시는 장례가 있는데 그때 문무대왕이 그 장례 행렬에 고치대 100명을 보내가지고 장례를 치더라. 이런 그것 때문에 그 삼국사기 그 문장을 보고 그때 최양식 시장이 계실 때 우리도 지금 1000몇백 년이 지났지만 고치대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탄생된 게 고치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무대왕 유소비가 저기 바닷가에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문무대왕 유언으로 인하여 그런 게 또 유소비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글들이 지금에 와서 재현이 돼가지고 정말 그때 삼국 통일을 했는 법적들이 앞으로 계속 빛나기를 바라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포스트 에이펙에 이런 거 사업 좀 넣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사진 굉장히 멋있게 잘 찍었고 예, 여러 가지 저도 뭐 현장에 좀 많이 가보는 편인데 사진 너무 잘 찍고 또 책이 사진만 봐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뭐 짠짠해가지고 잘 안 들어와가지고 돋보기 할게만 안 되는데 사진은 너무 큼직큼직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사진만 구경해도 이거구나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이제 보수 사업을 맨 처음에 2013년 시작하게 된 게 그때 우리 이제 박 의원님이 문화관광 과정하실 때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언론인으로 그 대구일보는 문화상을 최초로 받았어요. 경상북도 문화상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의원님이 그걸 추천해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만남들이 인연들로 해서 작은 인연이 시작돼서 이제 어떤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사구나 김유신 장군이나 원효대사나 이런 분들은 우리 손으로 정말 이제 문화 콘텐츠화해서 경주가 더욱 살찌는 일에 우리가 같이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그 동행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1월 고청 인문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기를. 네.